안녕하세요. 네, 더스파크의 유한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기 송현일 기자. 네. 아무래도 일단 저는 플레이오프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는 하여튼 현대건설이랑 여자부에서 현대건설이랑 정관장 두 팀 소식을 조금 들고 와봤는데요. 오히려 지금 여자부의 부상 선수 소식이 더 메인인 것 같아서. 여자부가 사실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현대건설은 사실 밖에 알려진 대로 그대로입니다. 어쨌든 위파이 선수가 십자인대를 다쳤기 때문에 복귀까지, 그러니까 재활까지 끝난 시점에서 복귀를 봤을 때 8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소식을 이제 현대건설 김성현 수석 코치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시즌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 다음 시즌에도 영향을 갈 수 있을 충분히 정도로. 네. 영향이 가겠죠. 그럼요. 네, 선수 생활이나 선수 생명이 지금 분기점에 지금 서 있는. 지금부터 그런 부상이- 8개월 이상이면은 다음 시즌 초반까지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위파이 선수가 빠지는 게 이제 확실시 되면서 뭐 고예림 선수가 어쨌든 투입이 되는 거고, 지금 현대건설 안에서는 어쨌든 정지훈 그리고 모마 그리고 고예림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삼각편대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건설 자체가 날개 공격도 정말 중요한 팀이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가운데서 좀 살아나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현대건설로선 그렇다. 어쨌든 위파이가 빠지면서 그 세 명의 삼각편대를 좀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어쨌든 리시브를 잘 받아줘야 뭐 중앙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게 어쨌든 예상이 되고요. 더 중요한 팀이 있죠. 정관장이죠. 정관장이죠. 완전히 어려웠어요. 진짜. 정관장은 어제 고이진 감독님이 딱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전력에 반이 빠져 있다. 그렇죠. 근데 베스트 라인업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사실 반 이상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부키리치 선수의 존재감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번 시즌에.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부키리치 선수가 항상 뭐 꾸준히는 해줬지만 부키리치 선수가 잘할 때 고점이 정말 높은 선수여서 그랬던 부키리치 선수가 어쨌든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부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 4에서 6주 나왔죠. 4-6주라고,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도 생각보다 짧은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부키리치 선수의 부상이 조금 더 클 것이라고 봤거든요. 실제로 파열 진단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파열을 4-6주에 올 수 있느냐는 지금 저희끼리 최대의 하두인 거죠. 오고 났을 때도 사실 경기력이 얼만큼 나와주냐, 실전 감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지 않느냐도 좀 중요한 건데, 지금 일단 구단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정관장에서 계속 나오는 소식이 플레이오프 복귀를 목표로 재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장은 또 부키만이 아니죠. 그쵸? 네, 박은진 선수가 네. 다쳤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박은진 선수가 처음에 그 부상 정도에 따르면 박은진 선수는 좀 빨리 코트에 돌아올 것처럼 보였으나 좀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밖에 어쨌든 기사가 이미 다 나간 상황이지만 뭐 박은진 선수는 뭐 몇 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그렇죠. 숫자로 네.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박은진 네. 선수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뭐 부분 손상이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저는 고이진 감독이 어찌됐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없이 본 빼고 나가는 것도 준비를 당연히 한다고 봅니다. 뭐 돈 빼고 전망을 저희가 다루진 않지만 네. 여러 번 언급하지만 어쨌든 그 선수 두 선수가 없으면은 정관장은 전혀 다른 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 이게 참 현대건설도 그렇고 정관장도 그렇고 부산 선수 없이 맞대결을 펼쳤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이게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부산 선수라는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뭐 프로 스포츠의 관점에 있어서도 경기력이 조금 올라가는 게 팬들도 좀 좋고. 아무튼 뭐 요스마니 선수도 그렇고 한선수 선수도 그렇고 유광구 선수 그리고 위파이 선수. 다 네. 위파이 선수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리고 뭐 부키리치 선수와 네. 다른 선수 다 부상에서 빨리 회복하고 정상 컨디션 네, 최대한 정말로 컨디션을 좀 찾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좀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청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남녀부 복배부가 이제 확정이 됐죠? 네, 확정이 됐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복배부에 못 나간 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규리그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본 빼고 올라간 팀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못 간 팀들은 왜 못 갔는지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를 좀 같이 묶어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원래부터 할까요? 남자분은 이제 역순으로 갈까요? 역순으로. 아 예. 아시죠? 오케이저축은행. 저는 두 글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는 세 글자예요. 예. 공통적으로 오가 들어가고. 예. 예. 맞습니다. 두 글자 세 글자 똑같이 오가 들어가고. 레오기노? 레오기노예요. 레오기노. 레오기노? 예. 오케이저축은행은 레오와 재계약을 안 한 것부터가 일단 좀 남자부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죠. 오케이저축은행이 일단은 높이는 있습니다만은 활약도가 많이 처지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섹터 아시아 쿼터도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갔는지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결과적으로 일단 팀 성적이 그리고 오케이저축은행이 어찌됐든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에요. 챔피언 결정전. 그렇죠.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데 지금 순위표가 7위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부상 선수 이슈가 분명히 있었어요. 오케이저축은행도. 그렇죠. 그리고 뭐 오프 시즌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주전 세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오기노 감독이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오케이저축은행의 본배구를 못 간 이유는 무조건 이건 감독 책임입니다. 네, 감독 책임입니다. 저도 그 외국인 선수 재계약 관련해서 레오 선수 재계약 관련해서는 조금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레오를 떠나 보내면서 결정적으로 남자부 전체의 긴장감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저도 가정을 하자면 그 드래프트에서 순번이 삼성화재가 예상대로 뽑아서 레오를 데리고 왔다면 삼성화재가 지금 치열한 화미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도 남자분은 저도 본배구 경쟁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이제 삼성화재도 결국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은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참 이게 무책임한 발언이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삼성화재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순번에서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어찌됐든 V리그 유경험자인 마테이콕을 뽑았는데 시즌 개막도 하기 전에 다쳤죠. 똑같은 부상 이슈로 결국 교체 카드를 꺼냈는데 발음도 어려운 그 로즈다노프 선수가 왔죠. 네. 네. 그로즈다노프 선수가 그로즈라고 할까요? 저희? 네 그로즈로 할게요. 결국에는 또 시즌을 끝까지 못했잖아요. 삼성화재가. 그렇죠. 기량 부족도 있었고 뭐 중간중간 부상으로 뭐 팀 훈련 합류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심이란 승부수를 던졌는데 물론 막심 선수가 지난 3월 3일 KB 손해보험전 경기에서는 5세트에서 정말 경기 승패를 결정지은 그런 3연속 서브 좋았죠. 멋있었죠. 정말. 뭐 KB 손해보험의 경기 불패도 맞고 10연승 앞길 딱 막아섰는데 문제는 막심 선수가 그런 모습을 삼성화재 합류 때부터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저도 비슷하면서도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런 그러니까 경험 많은 선수고 뭐 서브도 정말 강점이 있고 정말 좋은 선수인데 삼성화재랑 조금 색깔이 안 맞진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제 상성이 좀 안 그렇죠. 맞다는 삼성화재 세터들과 조금 안 맞지 않았나. 왜냐면 막심 선수는 사실 외국인 선수 치고는 빠른 공격을 조금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화재 세터들의 토스 속도가 막심을 조금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조금은 있었다고 보여요. 저는 그 노재욱 이호건 세터에 대한 그 세터들의 패스나 세트 플레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게요 따로. 저는 무조건 외국인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삼성화재는 운도 따르지 않았다. 그 로즈 선수가 기대에 기대에 너무 부응을 못 해줬죠 사실. 정말 국내 선수랑 비슷한 효율이 계속 나왔고 사실 그거보다 떨어지는 상황도 많았고요. 결과론적으로 그게 쌓여서 지금 순위표를 좀 받아들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전력 우리카드는 외국인 선수도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도 부상 이슈죠. 그죠. 네, 한국전력은 유리한 1라운드에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연승을 한 거 보고 한국전력이 이번 시즌에 1위를 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마지막 현대캐피탈 경기였죠. 3대2로 그 경기에서 마지막 위닝 포인트 그 매치 포인트를 만들고 다쳤어요. 그렇죠. 정말 마지막 득점을 올리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카드 또 아이입니다. 아이가 그렇죠. 우리 카드는 결과론적으로 아이 선수를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아이 선수는 제가 뭐 기사로 언급을 좀 했는데 지금 아이 선수가 분데스리가 기센 팀으로 다시 독일로 갔죠.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카드에 오기 전에 바로 지난 시즌에 뛰었던 팀으로 갔는데 이게 정말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쉬울까. 물론 이제 니콜리치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기량이 떨어지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어찌됐든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아이 선수가 사실 리그 초반에 아시아커트 알리 선수의 임팩트가 커서 오히려 조금 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도 네, 있는데 그 부분도 있죠. 있기는. 근데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과론적으로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수였거든요. 통하는 선수였거든요. 20점 이상을 꾸준히 네.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격수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카드로서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은 6연속 지금 본배구를 나가다가 그렇죠. 네. 항상 가다가 이제 낯선 오프 시즌을 맞게 됐는데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마이스 감독도 그렇고. 네. 저는 그래서 남자부의 본배구를 지금 못 간 팀들은 크게 공통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수와 부상 이슈. 네, 정말 자기 의지와는 조금 무관하다는 점이 크죠. 이게 좀 변수가 너무 크게 작용했다고 좀 보고요. GS 칼텍스 여자부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GS 칼텍스는 어떻게 보세요, 송 기자는? 본배구 목관님. 조금 복합적이라고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상이라는 이슈가 조금 깔려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위에 어떤 뭐 와일러 선수의 활약이라든지 그렇죠. 거기를 그 팀도 와일러 선수가 시즌 아웃 때는 부상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 국내 선수들의 부상도 있었고, 사실 안혜진 선수도 정말 장기 부상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팀에서 코트에서 활력소가 돼줘야 되고 중심을 잡아줘야 될 우리 주장 유서연 선수가 사실 계속 못 나왔었죠. 사실 그런 게 조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크다고 봅니다. 스클래스가 젊은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외부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감독 선생님이나 코칭 선생님들이 GS 칼텍스의 국내 선수들이 상당히 괜찮다. 저 팀은 좀 미래가 좀 밝을 것이다. 왜냐면 물론 실바라는 정말 검증된 대단한 선수죠. 그런 공격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은 최하라서 실망하시는 팬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GS는 정말. 왜냐면은 일단은 강소희 선수가 FA로 이적한 다음에는 이 팀의 기조는 제가 봤을 때 리빌딩으로 방점이 찍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송 기자가 언급하신 것처럼 그런 부상 선수의 이슈가 당연히 GS 칼텍스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선수들이 어쨌든 시즌을 풀로 보낸 그 경험이 정말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좀 기대에 모자랐던 거죠. 그리고 아시아코트도. 저는 이건 김종민 감독이 물론 바뀐 타나차가 정말 잘해줬지만 지난 시즌에도 아시아코트에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김종민 감독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번 아시아코트에서도. 타나차와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근데 도로공사가 어찌됐든 지금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4위 경쟁 IBK 은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강소희 선수가 초반에 뭐 기대치보다 좀 떨어졌다는 부분보다는 도로공사도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김종민 감독도 리빌딩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명욱 선수가 버텨주는 그 리베로 자리가 지난 시즌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놓친 경기가 좀 많았다고 봐요.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물론 전반기와 후반기의 도로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얻는 시즌이 된 거라고 봐요.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갈수록 뭐 조금 긍정적인 요소들이 후반기 갈수록 점점 더 보이고 있고,
그리고 흔들렸던 선수들도 다시 일어나고 있고 기지개를 켜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무적인 면도 있지 않나. 페퍼는 사실 팀 순위와 무관하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어쨌든 창단 목표, 그러니까 이번 시즌 목표는 이미 뭐 충분히 달성을 했고요. 저는 근데 페퍼저축은행이 초반에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조금 팀 더 내부에서. 있었죠.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게 있었죠. 그리고 왜냐면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 픽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요. 네. 그렇죠. 자비치 선수였죠. 실제로 자비치 선수에 대해서 좋은 평가는 조금 있었고 아니 트라이얼 선정에서 근데- 좋았다면서 되게. 근데 막상 뽑겠다는 팀은 없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자비치 선수의 약간 어깨가 불편한 거를 미리 캐치했던 전문가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 페퍼저축은행의 대체 선수로 온 테일러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퍼는 어쨌든 페퍼는 굳이 좀 꼽자면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과 드래프트에서 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게 좀 시즌 기대치를 좀 깎아먹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대체로 왔던 테일러 선수가 뭐 지금은 좀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초반에는 사실 미들블로커로 뽑았나라는 그런 역할을 사실 팀에서 실제로 소화를 그렇죠,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죠. 예. 어쨌든 지금의 페퍼는 높이가 중요한 팀이 맞긴 한데 어쨌든 핀치 상황에서 한 점이라도 내주는 공격수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시즌 중반에 그렇게 세트와 그리고 승점을 조금씩 가져왔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었지 않을까. 물론 시즌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팀이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페퍼저축은행은 어쨌든 올 시즌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승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 장희 선수는 아시아 쿼터 얘기할 때도 다시 언급을 하겠는데 아시아 쿼터와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음 시즌은 조금 더 많은 선수를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장소영 감독님도 어쨌든 페퍼저축은행 지금 지휘봉을 잡은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는 있었겠죠. 네. 네, 당연히.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GS와 함께 좀 다음 시즌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전망을 할 수 있죠. 저희가 근데 도로공사부터 계속 다 지켜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근데 실제로 아쉬움이 있었던 팀들이고요. 그렇죠. 네. 특히 기운에는 기대치가 가장 컸죠. 전반기와 후반기가 가장 다른 팀. 예, 그리고 사실-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정말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팬들도. 어쨌든 사실 전반기 때만 해도 6연승하고 정관장이랑 내가 3위네 너가 3위네 계속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전반기만 놓고 보면 오히려 분위기는 IBK 기업은행이 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정관장이 흥국생명, 현대건설 그 4연전에서 내리패하면서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엇갈렸거든요. 지금의 IBK 기업은행은 다음 시즌을 바라보는 팀이 됐죠. 세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이소영 선수가 지금 뭐 야구로 치면 입스가 와 있는 상태죠. 심리적으로. 언제 풀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성현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오프 시즌에 이 컨디션 회복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입스는 계속 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타 종목에서도 또 천신동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버린 통에 기업은행도 이게 연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흐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 때 마지막으로 천신통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완전히 조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동력을 잃어버린 느낌이 좀 크죠. 예. 어찌됐든 김호철 감독이 그렸던 그런 그렇죠. 그림으로 계속 경기를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천지성 선수가 빠지면서 김혜경 선수가 들어오고 세터의 세터 포지션이 계속 변화가 있다 보니 그렇죠. 김호철 감독이 그렸던 그런 계획했던 그런 경기로 풀리지 않았다고 봐요. 예. 천신통 선수랑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이 다 맞춰왔기 때문에 네. 그게 크거든요 사실. 후반기 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거기에 결정적으로 천신통 세터까지 빠지면서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결국에는 네. 밀릴 수밖에 없죠 순위 경쟁에서. 그렇죠. 네. 세터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죠.